투자에서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탁 당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그래서 않습니다. 뭘 이게 사야 손이 되죠? 이렇게. 사실 그때 뭘 사도 이겼죠. 그럼요. 아무거나 지금- 그때는 지금은 그러면 와. 다시 또 돌아와. 원래는 주식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제 돌아. 편집장님이 아까 돌아. 저기 그 필리스 커브 냉큼 잡으셔가지고 여기가 지금 갑자기 주식 얘기로 가다가 주식 갑자기 실패담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수습이 안 되네요 진짜. 주식 얘기를 그래서 약간 약간 개인 투자자들 아니 기관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또 지금 약간 두 분은 어느 정도 약간의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두 분이 앞으로 우리가 좀 하반기 어떻게 되냐? 투자 방향이나 전략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건영 부부장님 생각은 일단 어떠신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저는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건 잘 네. 모르지만 네, 제가 네. 보는 그냥 큰 틀에서는 큰 틀에서 이제 되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이번 FOMC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뭐냐면 좀 그 페드가 바라보는 거는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차피 애를 때리진 못해요. 애를 때리진 못하는데 때릴 생각도 없고 때리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애가 너무 방만해지면은 이 말로 죽여야 되거든요.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애가 이렇게 쫄아버리면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옐런이 뭐 금리 인상 이런 얘기해도 아유 웃게 하면서 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뭐 복권 당첨되면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FOMC 테이퍼링 나올까 말까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신고가 막 나오고 하면 이제 페드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로 해가지고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살짝 액션을 하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죄송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위협인데 예를 들어서 불편한 마음을 만들어 주는 거죠. 불편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뜬금없을 때 회사채 매도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4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 만기까지 가져가서 그냥 없애면 끝나는 거 원래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매도를 한대요 굳이 이 타이밍에. 그럼 이제 사실 얼마 안 되니까 이러다가 뭐지? 뭐 이런 느낌. 뭐 약간 좀 불편한. 이건 딱 이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딱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IOER 올리면 혹시 이걸 그래서 작년에도 2020년도 1월에도 FOMC 때 IOER 인상하면서 파월이 뭐라고 하냐면 하도 걱정이 되니까 테크니컬한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 막 붙였거든요 뒤에다가. 근데 만약에 이제 올해 초나 이런 때는 IOER 인상 같은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오얏나무에서 이 갓고차 쓰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쉽지 않다는 거 아니까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요번에는 요런 걸로 한번 페이크는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냐 이렇게 진짜 시장에는 큰 영향 안 주는데 겁을 주는 거죠. 점도표. 큰 영향 없잖아요 사실. 근데 겁은 이 느낌은 줄 수는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형태의 겁주기의 그 수사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장한테는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부담은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당장 하반기 이런 것들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하고 고압 경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자산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낙관론을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굴곡은 당연히 큰 굴곡들은 있겠죠.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참고로 저기 촬영 시간 기준으로는 아직 FOMC가 되지는 않았다. 6월 FOMC가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새벽이죠. 그래서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왜냐면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시차를 느낄 수 있어서 약간 제 유튜버로서 언제 방송이 촬영 나갈 시간과 건지 이게 녹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상상조차 못했던 거. FOMC가 끝나서 혹시 또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아직 저희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네, 그래서 단태님 얘기 안 했으면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유튜버여가지고. 네, 아무튼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그 오건영 부부장님 생각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보고서나 이런 데 쓴 표현이 뭐냐면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가 커진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가 커져요.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고 구리 가격 대표적이잖아요. 구리 가격 많이 올랐는데 그 올라간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수요가 좋아져서, 두 번째는 공급이 딸려서, 세 번째는 투기 세력이에요. 왜 투기 세력이 있을 거라고 보냐면 당연히 그
커머더티를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 중에 제일 정보력이나 모든 면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투기를 안 했다? 그거는 무능력자인 거죠. 사실 그러면 그 가격상에는 굉장히 많은 투기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싹 이렇게 걷어내고 싶겠죠.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경제에 안 좋으니까. 근데 그걸 걷어내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투기 세력을 겁을 줘야 되는데 이 투기 세력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니네 어차피 못 하잖아. 그리고 야 니네가 안 하더라도 지금 수요가 이렇게 되고 공급 달려서 가격 안 빠져라고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비슷하게 동의하는 게 이번 6월 FOMC 때는 말이 좀 셀 수 있다. 아니면 말씀하신 점도표든 뭐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요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FOMC가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 아마 캐플란이지 않을까. 또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가지고 또 야 나는 지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기 테이퍼링 내 지난번보다 더 세게 얘기했어요. 인플레 걱정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동의하는 게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만약에 저도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속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자산 가격은 하락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유동성이 이미 바다처럼 이게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베팅을 하는 거는 마치 바닷속에서 아무 그 잠수 도구 없이 깊이 잠수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 자산 가격이 빠지는 게.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그 뭐 되게 이제 의견이 되게 비슷해서 그렇지만 이은택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있더라도 사는 조정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되게 동의하는 바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 어쨌든 이런 거든 뭐든 이게 뭔가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신흥국에 있는 수많은 내가 지금 달러에 볼모를 잡혀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면 뭔가 긴축적인 방향 혹은 정상화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작년 3월 달에 우리가 지금 막 다 풀어주고 뭐 약간 저거 쓰레기와 같아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싹 덮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해놨던 게 아직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 정책들 다 걷어내야 되고 정상화라는 키워드가 이제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논의된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키워드는 퀄리티가 아니겠냐 하반기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망하기 어려운 회사일수록 주가가 더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고 망하기 어렵다라는 회사가 단순히 재무구조뿐만이 아니라 성장이 있는 회사들은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에 더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ESG와 관련돼서도 아마 하반기 때 굉장히 그 강한 푸시백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엘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 썼던 거 저는 그 편지 보고 되게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어감은 이런 어감이에요. 정신 안 차릴래? 니네만 지금 온도 3도 4도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냐? 지금 2017년부터 2017년 대비 24% 감축하겠다고 네가 NDC 해놨는데 야 이거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2배 빨리 해야 돼. 내가 계산해 줄게. 2배 빨리 해야 돼. 그 얘기를 아마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갔다 와서 그대로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들어오자마자 만든 기구가 뭐냐면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주어진 롤이 뭐냐면 NDC 어떻게 올릴지 결정하라고. 올해 안에 하반기 안에. 우리나라는 뭐 해야 되냐면 NDC를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2017년 대비 50% 감축하는 목표를 2030년까지 내놔야 돼요.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건 뭐냐면 탄소 배출하는 거 어떻게든 줄여라는 얘기를 할 거고 세금을 내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할 거라서 이러면은 잠깐 우리가 ESG 하면 우리가 지속 그 다음에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ESG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왜 서스테너빌리티가 그대로 그 다음에 따라 나올까 생각해 보면 ESG라는 얘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회사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ESG가 아마도 일종의 하나의 구조 조정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퀄리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여름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때 우리가 사야 될 거는 퀄리티, 그로스 뭐 이런 키워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 팀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인 기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경제 정책에 굉장히 그 하나의 화두가 돼서 시행 중인데 그게 이제 부양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ESG를 이제 그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우리 또 이 팀장님이 요즘 그 굉장히 그 또 강조하시는 무슨 자산이었죠? 좌초 자산. 예,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제 달리 표현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실업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의 충격, 이 좌초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부양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도 재정 부양을 계속 그 강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 지금 정부가 4조 달러 규모의 뭐 두 가지 종류의 그 투자를 추가로 지금 하려고 하죠.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 1년에 한 4천억 달러 정도 추가 재정 지출을 하는 구도인데 하나는 이제 사회간접자본, 그 인프라스트럭처고 하나는 뭐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가족에 대한 투자, 뭐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회에 대한 투자 뭐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합쳐서 4조 달러 규모인데 오는 8월 미국 의회 휴회 이전에 어떻게든 승부를 보겠다 하는 방침이고 공화당하고 최대한 이제 협치를 해서 공조해서 초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은 세웠지만은 초당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접겠다 하는 생각은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정치적 의지의 무게로 봤을 때는 민주당 상원 의원 뭐 일부 이제 중도 진영에서 반대가 일부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게 어떻게 통과되느냐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슬슬 사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다가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좀 그래도 혹시 뭔가 나 이 얘기 오늘 꼭 해야 되는데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혹시 있을까요? 정말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막 들어가잖아요. 말하고 싶은 거 참느라 고생하셨네요. 아닙니다. 저는 주제만 적어도 막 예를 들면 뭐 중국 얘기도 조금 하고 싶었고 그냥 뭐 LMT 얘기도 조금 더 해보고 싶었고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어쨌든 네 지금 어쨌든 시간이 많고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으면 그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혹시 있을까요? 혹시 어느 정도 더 가능하죠? 한 분씩 그냥 뭐 마지막 멘트 하시면서 정리해도 뭐 될것 특별한 같은데요. 그건 없습니다. 시간이 추가로 약간 뭐 더 이게- 하면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오히려 한 번씩 그냥 그 뭐 마무리 발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정리 발언을 오히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우리 캡틴 아메리카 방금 뭐 편집장님부터 뭐 마무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지금 어떤 그 전 세계적인 그 큰 변화, 팬데믹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변화, 팬데믹이 어떤 촉매가 돼서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큰 변화의 시대에 있다고 보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되고는 있지만은 어쩌면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관통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또 초입에 있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경제정책, 뭐 사회정책 전반적으로 환경정책이라든가 굉장히 큰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자산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또 그게 그만큼 이제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큰 흐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준의 중요성은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재정정책이라는 굉장히 의지를 가진 어떤 정책이 등장하기 전에 그야말로 연준이 이 세상의 중앙은행이 그 유일한 플레이어였던 것처럼 그런 시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해진 것 같아요. 보조적인 역할 뭐 하는 것 같고 자산시장이 이렇게 뭐 특히 이제 이제 투기적인 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 겁은 주겠지만 자산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자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그보다 더 큰 차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큰 그림에 대해서도 관심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은택 팀장님은 네. 네. 방향이 아까랑 같은 방향이군요. 네,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하려고 제가. 뭐 오늘 토론 굉장히 뭐 수준이 높은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알찬 토론이었던 것 같고, 글로벌 모니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KB증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정말 좋은 정보들 많고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제가 읽어도 이거 좀 어렵다 몇 번 읽을 때도 있는데, 항상 뭐 투자하다 보면은 쉬운 것들, 듣기 쉬운 것들은 사실 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보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깨달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건영 부부장님. 네. 오늘 저도 이제 되게 레전드 같은 분들 많이 만나서 되게 재밌었고요. 안근모 편집장님이야 뭐 옛날부터 그 샤워실의 바보들 책부터 시작해서 워낙에 옛날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은택 팀장님은 아마 옛날에 15년, 16년도에 되게 힘들 때 이제 그 테크놀로지 시대 주식이었나요? 제목이 이렇게 네. 되게 그 재밌는 그 리포트들을 되게 많이 써주셨어요. 되게 인사이트 깊은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대화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좀 그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호석 팀장님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블로그 때부터 좀 많이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저는 그래요. 자기 주장을 되게 멋있다는 표현보다는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그 용기라는 거는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되게 멋있는 것 같고 항상 그 배우고 싶은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참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사이에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좀 했다는 게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어서 단태님 당연히 리스펙트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혹시 아마 제 생각에는 잘렸겠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호석 팀장님.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처해서 좀 까불어서 그래도 웃음을 좀 뭐 유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다행히 그래도 제가 얘기해 주는데 웃기지 않아도 웃어 주셔서 좀 분위기가 좀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사실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더더군다나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되게 조심스럽지만 좀 비슷한 부분도 많았고, 네.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가가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시되, 위기에 베팅하지 마시고 위기에 대비하셔서 위기가 왔을 때 잘 대응하시면 또 다른 성공의 기회를 찾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사실 굉장히 큰 변화의 시대인 것 같아요.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가 터졌고, 그리고 이제는 기후 위기가 나오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도 사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바이든이 지금 웨이퍼를 들고 막 이렇게 이게 인프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될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대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인사이트도 얻으시고 좋은 투자 의사 결정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면 좋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에 있는 동학개미가 왓다나베 부인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거다. 그러니까 왓다나베 부인이 뭐 물론 그 환율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미쳤지만, 우리 동학개미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글로벌 모니터 포함 단테 투자왕 김단태, 그리고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 등등 모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역시 약간 사실 진행을 제가 거의 처음 해보는 거라서 되게 긴장을 했는데 다들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그냥 잘 묻어간 것 같고, 아마 토크쇼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저희가 정말 좀 원래는 이게 오프라인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코로나도 좀 종식이 돼서 다음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 토크쇼, 글로벌 토크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